안녕하십니까. 닥차TV 철우입니다. 자, 시장은 주말 동안도 좀 하방을 좀 강화하면서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나중에는 좀 하방 경직을 보이면서 살짝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홀더분들은 좀 심리적으로 좀 많이 위축이 되는 그런 시장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비트코인 말고 알트코인들의 하락세가 더 무섭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겨운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도 하락이 완전히 끝났다는 어떤 판단은 전혀 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일단 조심스러운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자, 차트 보시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거의 수직 낙하를 한 거죠. 그죠? 예, 이 자리부터 수직 낙하를 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지난 방송 때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여기 말씀드렸었죠. 깼기 때문에 반등 들어왔다가 내려가면 다시 매도를 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올라갈 자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런 건 여기가 깨졌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건 혹여 잠깐 나오더라도 휩서성으로 봐야 되는 거고, 일단 여기를 뚫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요 자리에서 매도를 치고 만약 이렇게 올라가면 손절을 친다든가, 아니면 조금 보수적으로 매도 쪽이 강한 거니까 요런 위쪽에다 손절을 놓고 요 밑에서 매도를 치는, 이 위로 올라간다는 건 상당히 매도 쪽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런 식의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매매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이 상황에서 계속 신저를 내다가 추세 강화, 그래서 지금 33,000대까지 들어갔다가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현재 반등 모습은 그래도 조금 지속성이 있어 보이긴 한다.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뜻은 아니고요. 일단 지속성은 있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무너지진 않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반등이 좀 더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횡보를 더 해갈 수도 있고, 급격한 하락이 다시 바로 빠르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락에 대한 진정 상황이 나오고 있다. 진정 국면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 하락이 완전히 멈춘 것이다. 아니면 이제 상승 전환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판단을 한다면, 아직 완전히 하락이 끝났다는 판단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은 국면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반등 국면이고 하락이 멈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의 모양새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정도의 이제 채널을 그리면서 일단 반등을 보일 수 있는데요. 이 반등의 한계가 좀 있다. 그래도 일단은 이 정도, 여기가 이제 대략 한 37,000대 중반 정도 되는데요. 아무리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37,000대 중반 위로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근데 만약에 호리호라도 나오면 이건 이제 상승의 어떤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올라오면 안 되는 거니까, 만약에 나온다면 상승 전환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올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극히 드물다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반등이 이제 나온다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37,000을 넘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박스권 등락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등락을 보이다가 제 생각에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어떤 흐름은 아직 하락 쪽의 무게를 계속, 제가 저기 6만 대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락을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번 3만은 한번 깨지고
그러니까 30K는 한번 깨지고 나서 뭐 어떤 이제 뭐 상승을 논하던가 뭐 이런 기대를 하던가 뭐 이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이제 파동의 뭐 어떤 개수를 신다 하더라도 지금은 어떤 마무리됐다는 판단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이제 매도를 여기서부터 생각을 했었던 사람인데요. 지금 그 이후로 뭐 매수를 얘기했던 적이 뭐 아주 짧게는 뭐 반등의 어떤 국면으로 얘기했지만, 크게 봤을 때는 전 매수 전환을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뭐 여기서부터 새로운 파동이 시작된 거니까, 새로운 파동을 계산해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파동을 어떻게 계산을 하더라도 끝났다는 판단을 하기는 쉽진 않아 보여요. 물론 이제 조정 파동이라는 게 굉장히 셈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거는 사실 뭐 어지간한 그 사람들도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뭐 시간이 지나서 많이 지나 보면 뭐 큰 흐름은 어느 정도는 일단 파악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뭐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28,800을 이제 저점으로 만약에 저는 놓고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뭐 28,800을 깨지 않으면, 만약에 깬다면 뭐 좀 조정이 이제 누가 틀렸고 누가 맞았고 이런 이 파동의 그 카운팅이 누가 틀렸고 누가 맞았고 하라는 게 어느 정도 드러날 수 있는데, 만약에 저점이 28,800을 깨지 않고, 그러니까 전저점을 깨지 않고, 전저점이라는 건 어디냐면 어디 갔냐? 자, 여기 작년 여기 6월 저점, 이 저점을 만약에 깨지 않는다면, 이번 하락의 저점이 여기를 깨지 않고 만약에 상승 전환을 시킨다면, 그러면 사실상 파동의 카운팅이 굉장히 누가 맞았는지 확정적으로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한참 동안. 그래서 이제 결론은 파동의 어떤 카운팅이나 뭐 이런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다 보면 답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답이.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래서 요번에도 28,800을 깨주는 게 좀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쩌면 일부러라도 그런 자리를 깨지 않고 정말 애매하게 만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 위에서부터 계속 강조했던 부분들이, 이번 하락은 적어도 3만 정도 선까지는 일단 올 것이다. 사실 지금 돌아도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쉽지는 않아 보인다는 거죠. 파동 카운팅을 해보면 이렇게 애매하게 끝내놓고 이제 전환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불가능한 건 아니고, 뭐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면 그냥 뭐 이렇게 그냥 한번 단순하게 보면요. 뭐 만약에 여기를 뭐 하나의 파동이 끝난 거라고 계산을 하고, 그러면 A, B, C, 그 다음에 이렇게 반등 주고 A, B, C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뭐 3, 3, 5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A, B, C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그냥 세세히 지금 분석하기보다는 세세히 작은 파동을 뭐 맞다 틀리다 이렇게 분석하기보다는, 어떤 국면에서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락 파동으로 계속 이루어주는 게 좋겠다, 내지는 아니면 여기서는 일단 뭐 더 이상 하락이 좀 쉽지 않아 보이니까 뭐 일단 반등 파동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파동은, 그래서 제가 거들 뿐이라고 말씀을 늘 드리죠. 하지만 파동은 시나리오를 어떤 시나리오를 짜는데 굉장히 좀 필요한 분석 기법이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파동에다가 이제 뭐 추세, 그 다음에 에너지 분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미하면 좀 더 확실한, 좀 더 적중률이 높은
그런 방향성과 어떤 가격의 목표치 뭐 이런 것들을 좀 예측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요. 저는 파동 하나만 갖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는 뭐 파동의 어떤 국면이라든가 뭐 에너지의 국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을 다 동원해서 분석해 봤을 때 쉽게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은 아직은 아니다. 돌아서려면 최소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일단 뭐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종목별로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종목별로. 자,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잘못 찍었네. 자, 이더리움.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더리움이 이제 뭐 사실 뭐 많이 빠진 것 같지만 뭐 고점 대비해서 뭐 적게 빠진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고점이 지금 거의 5천 정도, 5,000불 정도 됐으니까 5,000불에서 지금 2,000불, 2,300불 정도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거의 뭐 한 55%? 예. 55% 정도 빠진 거죠. 근데 이게 실제로 많이 빠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언제든지 빠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생각해야 되는 게 언제나 그 주가가 뭐 주가든 뭐 어떤 뭐 가격의 움직임이 하락을 보였을 때 이 고점 대비 얼마 빠졌느냐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보다는 오른 거 대비해서 얼마나 많이 빠졌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오른 거 대비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지난번 그 비트코인 이제 28,800 갔을 때 저점이 지금 한 1,600불 대 후반? 뭐, 그 정도 돼 보이는데요. 지금 한번 볼까요? 얼마 정도 되는지. 자, 하여튼 1,700불 정도, 대략. 예, 그 정도 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비트코인의 그 28,800 저점이었거든요. 이렇게 보면, 한 1,700불 정도 되네요. 1,700불. 자, 1,700불이니까 실제적으로, 올라간 거에 비해서 지금 최근에 이제 낙폭이 좀 강화되고 있기는 한데 이쪽 저점도 깨지면서 이쪽 저점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데 그냥 한 방에 깨버리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비트코인보다 하락률이 낮은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그 비트코인의 움직임과 하고 대비해서 보면 지금 한참 덜 내려온 거죠.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 어느 기준으로 봐서 세냐 약하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뭐 지금 현재 뭐 얼마 내려왔기 때문에 약하다 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작년 여기 이제 저점부터 국면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비트코인보다는 여전히 세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이제 뭐 한 저점을 최근에 찍은 걸로 기준으로 보면 한 15% 정도 15% 정도 남아 있는 건데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최근에 저점 찍은 게 2,300불 그러면 아직도 한 20% 이 정도 이렇게 좀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여전히 세다. 뭐 막판에 또 빠르게 밀려내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의 국면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결국은 답이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지만 이 저점 1,700불을 깨는지 안 깨는지 깨고 전환이 나오는지 안 깨고 전환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파동의 해석은 다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안 달라질 수도 있어요. 안 깨면 뭐 이렇게 해석도 되고 저렇게 해석도 되고 뭐 이런 거죠. 참 애매합니다. 예. 자, 리플 보겠습니다. 리플. 자, 리플은 뭐 여전히 제가 봤을 땐 그 국면에 따라 다르지만 여기서 너무 낙폭이 깊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막 많이 내려온 느낌이 안 듭니다. 하지만 결국은 지금 보면 엄청 내려와 있어요. 엄청. 예. 여기가 작년 그 저점이었으니까 작년 그 28,800 비트코인 28,800일 때 저점이었으니까 엄청 거의 근접해 있는 거예요. 예. 빠르게 내려와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솔라나. 자, 솔라나 제가 뭐 상대적으로 강하다라는 말씀, 뭐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고, 지금 현재 조금 최근에 흐름을 보면, 조금 강하게,
내려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요. 지금 잠시만요. 아이고, 자꾸 이상하게 찍히네. 자, 이렇게 보시면 이걸로 보면 안 되는 거구나. 어쩐지.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작년 국면으로 또 따져보면 엄청나게 센 거죠. 그죠? 작년에 뭐 그 비트코인 저점이 이 자리니까 엄청 센 겁니다. 지금 보면. 예? 혼자 뭐 엄청나게 강하게 간 거죠. 그죠? 예. 그렇게 보면 엄청나게 센 건데, 지금 현재로는 어쨌든 이런 저점들을 강하게 붕괴시키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지지선 부근에 이제 거의 근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 뭐 이 자리는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 될 수 있어요. 대략 한 60불 살짝 언더 정도 되는 자리. 뭐 이게 내려올 수 있다라는 얘기. 내려와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죠? 예. 굉장히 지금 보면 이런 자리들이 얼마나 제가 이제 계속 뭐 매도 관점에서 계속 얘기를 드렸었지만, 얼마나 좀 그 주요했던 매도하기 좋았던 자리였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려오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올라갔으면 또 그런 생각 안 드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거 힘의 균형이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자리였다. 올라가기가 이런 추세들이 깨지고 되돌림 주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파는 거 보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이런 자리에서는. 그래서 쉽지 않은 자리였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오스. 자, 이오스는 뭐 그냥 뭐 계속 쳐져 내리고 있는데, 이런 저점 자리들을 살짝 지금 붕괴시키고 있고, 이 최저점 자리는 안 깨졌네요. 그죠? 그래도 요 자리가 지금 지켜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되면 이거 좀 다른 걸로 보긴 봐야 되겠네요. 다음부터는 좀 찾아가지고. 지금 보시면 어쨌든 얘도 마찬가지로 작년 6월 저점, 비트코인 기준 6월 저점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좀 더 확인해 보고, 이거 뭐 좀 제가 다른 걸로 했어야 되는데 잘못한 것 같아요. 이오스는 제가 종목을 좀 이전 자료가 좀 있는 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 정도로 얘기하고, 흐름 좋지 않다.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 그리고 샌드박스는 뭐 말씀드렸지만 뭐 그 솔라나랑 뭐 비슷한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셌었는데, 워낙 다른 거에 비해서 셌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세다 하더라도 고점 기준으로 보면 지금 반토막이 더 나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고점으로부터 보면은 이제 지금 딱 한 반토막 정도 난 상황이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 고점 기준으로 따지면 여기가 이제 8.7불 뭐 이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얼마까지 내려왔냐면 2.6불. 그럼 얘는 이제 뭐 3분의 1 토막 더 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했어야 되냐 이거죠. 많이 오른 거라고 크게 보면 뭐 또 상승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이제 이렇게 신고를 내고 조정을 보였다가 반등을 주고 다시 무너질 때는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런 자리들이 엄청난 매도 급소였다. 뭐 저긴 여기서부터도 이거 상투 쳤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건 상투다. 이건 상투 친 거다. 말씀드렸지만 어찌됐든 뭐 그 늦었어도 이런 자리에서는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했었어야 되는 국면이었다. 진짜 뭐 이렇게 했었어야 됐고 뭐 이런 거 농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그런 말로. 자, 어쨌든 했었어야 됐다. 이 자리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죠. 되돌림 자리다. 일단 매도를 짧게도 매도를 한번 해야 되는 자리 같다라는 말씀 드렸었지만 어쨌든 뭐 그렇다는 거죠. 자, 참 월요일 날은 제가 입이 역시나 잘 안 돌아갑니다. 자, 오늘 일봉으로 자꾸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일봉으로. 그거 좀 생각해 주십시오. 왜냐면 짧은 흐름은 뭐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에이다입니다. 에이다. 자, 에이다는 사실 여기서 좀 기대감을 조금 보였었어요. 시장만 좀 좋았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어쨌든 결국은 깨고 내려왔고, 지금 뭐 반등이 살짝 들어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확장되는 형태의 조정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금
이런 부분에 굉장한 저점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결국은 코로나가 아니라 비트코인의 작년 6월 저점을 깬 건데, 여기를 깬 건데, 결국 뭐 깨졌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뭐 잠시 깨졌다 올라온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어떤 식으로 그 모양새를 갖추는지, 그리고 비트코인이 만약에 추가 하락한다고 가정을 하면 추가 하락을 할 것인지, 만약에 추가 하락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는 코인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예. 만약에 추가 하락을 한다고 치면, 그러면 지지선이 굉장히 멀리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급락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붕괴되면 빠르게 급락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자리에서부터 기준으로 해서 60%나 되니까 반토막이 더 나는 거예요. 예. 상당히 만약에 깨졌을 때는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루나. 자, 루나. 진짜 이건 루나는 정말 세긴 세요. 다른 거에 비해서. 자,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는 마찬가지로 빠지긴 많이 빠졌어요. 반토막 정도 빠지긴 했는데, 여기는 반토막 정도, 여기가 빠르게 반등을 주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추세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추세이기도 했고, 이런 고점들이 있고, 여기 저점들이 있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반등을 강하게 줄 수 있는 국면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그런데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여기서 이 국면이 어쨌든 마지막 국면이었다라는, 그러니까 더 상승, 이 종목은 제가 상투란 말은 안 드렸었어요. 더 상승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흐름이, 전체적인 흐름이 좋지 않으니까 어디서 끝날지 모른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보면 사실상 여기가 깨지면 이제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가 안 깨지면 아직도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확신을 할 수 없는 코인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타의 코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강하기도 하고, 파동상으로는 제가 마무리 국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파동상으로는 5파 중인데 5파가 어디서 끝나는지 모른다. 여기서 이걸 깨면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걸 깨면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안 깨면 다시 가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아직 안 깬 거예요. 이거는 아슬아슬하게 지킨 흐름이 나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향후 흐름은 좀 더 일단 지켜보기는 봐야 되겠지만, 일단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깨지진 않았다. 이렇게 좀 수정을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추세를.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모양을 잘 만들고 이 추세를 안 깨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어떻게 되든가 이걸 안 깨고 이 위에서 잘 모양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돌아 나가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강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코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고점에서 50%나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국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정말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국면하다. 자, 그다음 폴리곤입니다. 폴리곤. 자, 잘 지켜오던 추세를 폴리곤이 이제 강하게 깼어요. 그죠? 강하게 깨서, 그래서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폴리곤도 이제 굉장히 지지선이, 그러니까 강한 지지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자리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 줄지, 아니면 여기를 깨고 결국은 크게 보면 이런 큰 조정 플랫을 보이게 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해요. 어찌됐든 이게 뭐 여기서 조정을 받고 올라가더라도 시간이 필요하고, 뭐 깨지면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죠? 깨지면 뭐 단계적으로 여기에서 지지를 받을지 아니면 맨바닥까지 내려올지 알 수 없는 거죠. 자, 힘의 균형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게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힘의 균형점에서 반등을 살짝 주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폴카닷입니다. 폴카닷. 폴카닷은 먼저 빠지고 지금 현재로는 좀 버티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근데 뭐 크게 보면, 그게 제가 여기서 폴카닷을 한번 산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길게 끌고 가지 못했어요. 제가 여기 어디서 놓쳐버렸어요. 근데 결국은 신고를 내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 일종의 일단 파동상으로 보면 이것도 큰 조정 파동의 하나. 이렇게 해서 여기 어디서 형성이 되면 여기가 이제 A, B, C로 봐야 될지, 아니면 여기까지 조정이 끝난 거고 새로운 파동이 시작됐고 뭐 3번에 1번이라든지 2번이라든지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런 저점이 깨지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다면 그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드러날 것 같긴 하네요. 그죠? 이건 이제 조정 파동이었다. 이거를 갖다 여기서 뭐 5개 파동으로 보기는 쉽지 않아 보이니까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여튼 얘는 뭐 여기를 그냥 A로 보는 게 맞겠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엔 여기가 B가 어디서 형성될지 모르지만 여기가 B가 될 거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신고를 냈기 때문에 많이 내려올 수도 있어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쉽지 않아 보입니다. 쉽지 않아 보여 여전히. 자,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깜빡하고 사실 이 니어라는 거를 하루 넣었다가 깜빡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니어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이슈화 되기도 했었고, 시총도 꽤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깨졌고, 지금 그죠? 이 돌파했던 이 자리를 깼기 때문에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이제 이런 하단 추세선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아직은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은 여기서 빨리 이 노란선 위로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올라가 주면 이렇게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일봉이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필요해 보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종목들은 만약에 대응을 한다면 사실은 이 위에서 대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것보다 뭐 이 자리보다는 뭐 한 뭐 저점에 살 수는 없다고 치고 그냥 대충 보면 한 20-30% 더 줘야 되는 자리긴 한데, 그만큼 더 안정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올라오더라도 바로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어떤 등락을 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또 안착을 하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비트코인 빠르게 코인들 흐름을 빠르게 점검하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응 잘 하십시오.